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제2장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 과정의 다섯 번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음, 융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리 학교 교육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과 또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지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인성교육 담당할 때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이 문건에서도 우리가 인성교육 추진 기본 계획 때 살펴보았듯이 3C, 그래서 문화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하고, 또 가정과 지역사회에 연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C가 컬처와 커리큘럼과 커뮤니티였습니다. 이게 인성교육 기본 계획의 주요 테마였고, 인성교육의 주요 테마는 세계시민교육과도 연계가 되지요. 요 다섯 번째 이야기 다음이 세계시민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었는데, 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1교일 인성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육과정 연계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인성교육 우리가 살펴볼 때 설문조사 결과가 도덕적 덕목, 인성 덕목,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 각각 학생과 학부모는 도덕적 인성 덕목, 교직원은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덕목과 수행적, 지적 인성 덕목의 균형적인 함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 덕목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존중, 배려, 협력, 책임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가정과 함께 학생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 또 경기 공유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 학교의 인성 교육을 확장하는 형태로의 이 교육 시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이어서 이 바른 시민으로서, 또 나아가서는 6장의 여섯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이 교육, 특히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 생태 전환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을 위한 환경 보전으로부터 시작된 환경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성찰하며 공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교육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이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환경 보존을 하는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부분들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식을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이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에서 생태적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20년 유네스코의 세계와 함께 되기 위한 배움,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을 생태적 존재로 이해하고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생태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얘기했던 환경 교육에서 지금은 생태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지구적인 환경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 귀중한 자원이죠. 이러한 교육을 우리는 어, 어떻게 해야 되고 또그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생태 전환 교육은 무엇인가요? What? 생태 전환 교육은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양식과 사고 양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요.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양식을 전환해야 되고 또 사고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또 인간 우위의 사고 및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합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생태 감수성 및 생태적 태도, 그러니까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결국 이것은 인성교육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마인드셋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문화를 갖춰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길렀다면 그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우리가 삶이나 사고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을 위한 탐구와 이해가 세 번째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운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회 참여로 배움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생태 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범주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생태 감수성 및 생태적 태도, 생태 전환을 위한 탐구와 이해, 그리고 생태 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 범주를 나눌 때 지식, 이해, 기능 과정, 가치 태도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범주가 여기 모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 세 가지 범주는 교육 장면에서 서로 구분되기 어렵고 서로 맞물리면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는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구 생태와 공존하는 것을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 주제가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네요.
생태 전환 교육은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구현되는 것인 만큼 교과들을 연계한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유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특색을 살린 통합적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학교 자율 과제 자체를 상태 전환 교육으로 주제를 잡고 각각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생태 전환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의 생태 전환 교육 공동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의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교사의 실천 의지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 정책은 학교 담장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와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생태전환 교육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아, 여기에서도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지만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지만 지역에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슬로건과 같이 지역에서의 실천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 먼저 학교는 지역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탄소 중립 생태 전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결국 교육 이 섹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학교 교육만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역의 환경 단체라든가 유관 기관이 등과 연결해서 학교 교육 안에 이러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어,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제,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는 생태 교육을 위한 장소와 시설, 생태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학교를 연계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학교 운영 계획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과 교육과정이나 통합교육 과정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제 중심의 계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이슈로서 이 생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아마 교육 활동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뭐 인성부서라든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국제교류 협력이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태 전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학교에서 이런 환경의 날에 이 지구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식물이 이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동물마저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토대로 우리 인간이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어떻게 공존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 그리고 다양한 아 이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파워포인트와 유인물로 제공을 해서 담임 조회나 아니면 교과 시간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셔서 저도 제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나네요. 자, 세 번째, 생태 전환 교육 실천을 위해 우리 학교가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어떤 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김포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인근에 이제 한강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연계를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천에 나가서 하천의 수질 조사를 하고 또 이러한 하천의 물들이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마련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수업을 토대로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오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러한 개별적인 가정의 노력이 전 지구적 환경에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전문적인 사전 협의를 토대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사전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나가서 지역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한 것들을 결과 보고서로 만들고 그러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협력적 소통 과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발표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 이제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토대로 캠페인 자료를 만들어서 SNS 자료나 또 학교 홈페이지나 또 공공기관에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토대로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중학교 땡땡 선생님은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철 과일을 먹으면 지구가 시원해져요라는 주제로 가정 연계, 교과 연계, 생태 전환 교육을 진행합니다. 계절별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암과 삶을 바로 연결하여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먹거리를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해 조사하면서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로컬 푸드 매장을 탐방하며 제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탄소 중립 축제를 계획 운영합니다. 축제를 마친 후 먹거리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탄소 중립 활동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아마 제철 과일이 아닌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제철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생태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이 수업의 주제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탄소 중립 축제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그리고 하나의 교과만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교과가 융합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의 환경단체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학교 특히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보통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버넌스라고 했었는데 이런 협의체가 지역청 단위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학교의 이런 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가치와 태도 부분에서는 생태 감수성 및 생태적 태도를 함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함양한 상태에서 생태 전환을 위한 탐구와 이해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 전환을 위한 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과 참여로 이어지는데, 이 세 가지 범주는 각각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연계되어서 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로 탄소 중립 생태 전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과, 비교과, 교과 간 연계 통합 교육 과정, 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고려, 통합 교육 과정 및 학교 자유 시간 등을 활용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율 과제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동 실천 확대를 위한 선생님들의 관점을 전환하고 교사의 공감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사 연수와 학습 공동체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탄소 중립 생태 전환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교육 활동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전문 기관 또 환경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 활동 확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지역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학교 교육 과정 연계 또 실제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교육 실천입니다. 참고 문헌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경기도교육청 특별 세션 탄소 중립 사례 발표. 기억이 나는 게 리백하고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학교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절약한 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관련된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 영재, 융합 발명, 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그리고 경기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과정 우수 자료집, 202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방안 탐색,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세계와 함께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이제 유네스코의 자료집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 문헌이 있는 이유는 시간 나실 때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 과정의 5번째 이야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저부터 이 전 지구적인 생태 환경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부분이라던가 지원금을 없애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꾸로 흘러가는 시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교육의 힘이 정말 중요하죠. 이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또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성교육, 또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오늘 함께한 생태 전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활동들을 설계하고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오늘도 함께 시간 내서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어, 날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